토트넘은 콘테의 고집의 경기력은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다시 되돌리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결국 자신의 전술이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아스날과 경기에서 계속해서 기용하던 페리시치 해리케인 전략을 포기하고 기존의 손흥민, 클루셉스크, 해리케인을 이용한 공격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아스날전은 5위에 있는 토트넘이 다시 4위로 부상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했던 경기인 만큼 콘테 감독도 승률이 높은 기존의 전략을 고집했습니다. 경기 초반 토트넘의 조직력은 처참했습니다. 특히 전반 14분 아스널의 사카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자신의 골대로 쳐내며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다시 한번 요리스 호러쇼가 시작됐다. 위고 요리스가 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냥 잡을 수 있는 볼이었다. 정말 형편없는 골키핑이다. 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결국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한 토트넘은 기세를 잃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루셉스키를 제외하고 페리시치를 기용한 콘테의 고집으로 인해 오랜 시간 출전을 하지 못했던 클루셉스키는 아직 전술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른 템포가 중요한 콘테의 전술은 손흥민이 핵심입니다. 손흥민의 매우 빠른 스피드를 이용하여 역습을 시도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템포가 늦춰지자 결국 발밑이 좋지 않은 손흥민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바뀐 전술의 토트넘은 지속적인 턴오버가 발생했고 결국 전반전 35분 마르틴 웨데가르드 선수의 중거리 슛에 손쓸 틈도 찾지 못하며 패배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평점 5.7점으로 최악의 평점을 받으며 부진했습니다. 이에 화난 팬들은 콘테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작년에 득점왕을 획득한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팀을 바꾼 것도 아니고 선수가 바뀐 것도 아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건 득점이 문제가 아니라 최악이다. 어째서 콘테는 계속해서 전술을 고집했는지 모르겠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경기 원래의 전술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적응하지 못하였고 분명히 이 전술은 작년 손흥민이 득점왕을 획득했던 전술이다. 가장 자신 있는 전술일 텐데도 손흥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만큼 얼마나 이 전술을 연습 안 했는지 알 수 있었다. 토트넘은 다들 로봇 같았다. 부드럽게 연결되는 동작이 없었다. 반면 아스날은 대단했다. 그들은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우리들을 돌파했고 결국 기세에서 밀린 토트넘은 패배를 맞이했다. 콘테 감독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발 그대로 재계약하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는 자신이 프리미어리그 경질 순위 베스트 3에 들은 것은 알고 있을까? 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영국 스포츠 매체 BBC 스포츠에선 토트넘을 향하여 비판했다. 토트넘은 작년과 정말 비교되는 시즌을 겪고 있다. 그들은 득점왕 선수를 배출했으며 콘테는 선수들의 장점을 내세운 전술로 기적을 이루어냈다. 특히 정통 스트라이커인 해리케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알아보고 사용한 감독은 거의 최초이다. 손흥민의 득점 능력은 전부터 유명했다. 그는 예리한 슈팅 능력을 갖고 있으며 케인이 없을 때마다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또 한 잘 해냈다. 하지만 그것대로 문제였던 것 같다. 콘테 감독의 전술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된 토트넘으로 인해 콘테는 계속해서 새로운 전술을 연구하고 있다. 때로는 기존에 있던 것을 발전시키는 게 더 좋은 법이다. 그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미 토트넘은 5위로 부진 중이며 상대적으로 강팀들만이 경기에 남아있다. 이제 와서 기존의 전술을 굳히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번 아스널 전을 통해 그의 생각이 바뀐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페리시치를 기용하면서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다. 잘 통하지 않자 콘테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의 생각을 바꾸진 못했다. 가장 문제는 현재 적응을 못한 손흥민이다. 그는 여러 감독을 거치면서 다양한 전술을 겪었고 어떤 전술이든 기본 이상은 해주는 해결사 같은 모습을 이제는 찾을 수 없다. 그는 매 경기 평점 팀 내 골 등을 기록하고 있고 그가 저번 시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펼치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콘테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거다.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부진이 지속되자 관심있게 보는 팀들조차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그는 기회가 왔을 때 떠나야 했다. 몇 부진을 겪는 손흥민 선수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오랜 라이벌이었던 아스날에서 패배는 손흥민에게 치명타였습니다. 손흥민은 최악의 평점을 받았으며 아시아 선수가 활약하는 것을 아니꼽게 보던 해외 외신들은 손흥민을 계속해서 써야 하는가? 그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전 시즌 손흥민의 활약이 대단한 건 인정하지만 이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가 고집하는 만큼 다른 선수들은 기회를 잃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아마 토트넘도 답을 알고 있을 거다. 현재의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해리 케인 선수의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손흥민 말고 다른 선수랑 뛰고 싶지 않냐고 묻자 해리 케인 선수는 예의 없는 질문에 눈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인가? 손흥민은 전 시즌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나 또한 13경기 무득점을 겪고도 팀원들은 날 믿어줬다. 내가 그를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는 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 콘테 감독은 지속해서 나와 다른 선수를 맞춰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과 나는 5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보냈다. 그 시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최근 영입된 페리시치와 나는 1년도 맞춰보지 못했다. 그가 손흥민을 대체하기엔 나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짧다. 물론 길다고 해도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질문은 팀 분위기에 지장만 준다. 당신이 진정으로 토트넘을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며 인터뷰를 강제로 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페리시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자신이 출전하지 못하자 손흥민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준다. 우리는 계속해서 합을 맞췄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해리 케인 선수가 뛰어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잘 모르겠다. 왜 내가 제외되고 손흥민이 뛰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가 토트넘에 그동안 헌신한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다.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헌신했더라도 잘라내야 한다. 썩은 팔을 빠르게 잘라내지 못하면 결국 몸까지 퍼져 죽게 된다. 난 토트넘이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난 이런 경기를 하기 위해 이곳을 온 게 아니다. 며 자신을 데려온 콘테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아직까지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 이후로 재계약 가능성은 날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콘테 감독의 영입 실패는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비 회장은 더욱 조심스럽게 투자할 것이고 토트넘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더뎌질 것입니다.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 영입을 성공한 것을 알리기 위해선 리그 우승 또는 챔스 우승을 이뤄내야만 하지만 이미 콘테 감독은 마음을 접은 모습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 않고 다시 최고의 기량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